안녕하세요. 네, 저희 6주차 2회 화요일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료가 조금 짜잘짜잘하게 이것저것 있어서요. 자료부터 확인을 하고 같이 시작할게요. 오늘 받으신 자료 구조도 자료 있습니다. 교수이론 및 교육공학 부분 구조도 자료 3, 4월 강의에서도 다시 드리고 있으니까 구조도 부분 개인적으로 보고 계시죠? 구조도 인출. 그러니까 전체 구조가 여기에는 여기, 이거는 이거 하위 구조 자체를 좀 떠올리시면서 인출하실 때, 그 다음에 공부 시작하실 때 꼭 같이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달에 강의 들으셨던 쌤들은 구조화 부분을 따로 저희가 수업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맞아, 어디에는 뭐가 있었어, 뭐에는 뭐가 있어, 이런 구조들이 떠오르실 텐데 이제 또 3, 4월에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그러지 못한 부분들 그냥 아니면 또 이전에 구조화가 좀 잘 안 되셨던 쌤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큰 틀을 잡아야 세부적인 사항들 공부하시면 그런 사항들이 제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낱낱이 사항들이 흩어져 있지 않고 제 자리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매 챕터 시작할 때마다 드리는 구조화 자료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기 자료, 그죠? 키워드 암기 자료, 교수 이론 및 공학 파트라서 아무래도 조금 많아요. 지난주에 그 생활지도 및 상담 부분은 아무래도 양이 좀 적었는데 이번 주에 드리는 이 부분 좀 양이 많습니다. 네, 여기부터 이제 많잖아요. 근데 꼼꼼하게 여기 있는 것들은 일단은 교육 과정 부분, 평가, 행정 부분은 외울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외운다는 마음으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교수 이론 및 공학 같은 경우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울 수 있는 부분들 암기하시는 시점들마다 그때 챙겨서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있고 그다음에 한 단락 정리 자료 있잖아요. 한 단락 정리 여기 협동학습의 기본 원리부터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좋아요. 협동학습의 기본 원리 오수벨의 선행조직자 그러고 나서 보시면 협동학습 추가 모형으로 TAI 모형 저희 교재에 빠져있는 모형인데 중요성이 높지는 않으나 한 번씩 질문하시는 쌤들이 있으셔서 오늘 협동학습하게 될 때 그 부분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요 지금 한 단락 정리 자료가 오늘 수업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관련되는 모형들 뭐 간의 사례들 같이 풀어보실 수 있는 문제 자료들 해서 좀 이따가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 시작할 때마다 확인하는 형성평가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짧은 글쓰기 주제 6주차 문제는 그 교수 이론 및 공학 파트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새 이 질문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1, 2월 달 짧은 글쓰기 주제 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하게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해서 답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사항들이 많았는데 3, 4월 강의 같은 경우에 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면서도 답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확한 답을 찾는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도 한두 항목 정도는 좀 생소한데 내가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나 이렇게 넓게 확인하는 부분들 혹은 뭐 구체적인 방안들 나 잘 모를 것 같아 하는 부분들도 일단 쓰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니까 그런 연습하시는 용도로 주당 한두 개씩은 꼭 계속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형성평가를 바로 보면 좋은데 저희가 오늘 시작할 때 좀 몇 가지 안내사항이 있어서 그거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 6월 강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있으셔서 5, 6월 강의 안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1, 2, 3, 4월 강의는 이론 강의죠. 그래서 1, 2월은 기본 이론, 3, 4월은 심화 이론. 그래서 1, 2월이 전체적인 영역들 한번 쭉, 그다음에 구조화와 이해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강의였다고 한다면 3, 4월 강의는 그래도 주요 이론들의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 우리가 추가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는 심화 이론 강의였습니다. 5월 달 강의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쪽으로 그 강의의 방향성, 강조점이 좀 올라가게 되는데요. 5, 6월 강의는 기본, 기출 문제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영역별로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5, 6월 강의와
또 7, 8월 강의가 둘 다 문제풀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5, 6월 강의는 기본적으로는 그 기출문제 중심으로. 그래서 문제가 영역별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논술 기출과 그다음에 중등, 그다음에 일부 유초등 쪽에 초등 쪽에 객관식 기출 문제들을 영역별로 분리를 했어요. 근데 논술 기출은 그 재심은 안에 좀 섞여 있는 사항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제 연계 논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논술 시험을 항목별로 따로따로 보진 않기 때문에 논술 풀이는 전체를 다 같이 해요. 영역을 쪼개지 않고 우리가 기출을 쭉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거고, 대신에 객관식 기출 문제 풀이와 그다음에 추가로 5급 2차 서술형 문제 풀이가 있는데, 우리가 5급 2차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는 행정고시죠. 그래서 교육행정관 5급 그 선발 시험에서 2차 시험에서는 직렬별로 전문 영역들, 전공 영역들에 대한 서술형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육행정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교육학 영역의 서술형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학 서술형 시험, 5급에 나왔던 2차의 서술형 시험이 우리 시험이랑 좀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전에 객관식을 보던 시점에도 그 5급에서 새롭게 언급이 됐던 문제 항목들은 우리 시험, 그 객관식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되거나 서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서로 영향을 주는 경향을 보여요. 그리고 어찌되었건 최근에 문제를, 그러니까 올해 문제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그쪽에서 교육 그 관련된 그 정책 부분에서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 영역들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주제 영역이, 문제 영역이 5급 2차 시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때 같이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5, 6월 강의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객관식 기출, 중등 기출은 되게 좀 넓게 볼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험이 2013학년도 시험이잖아요. 2012년도 말에 봤었던 2013학년도 시험인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역으로 올라가서 지금 올해 문제를 좀 더 추가를 해서 2005학년도 시험도 일부 포함을 시켰거든요. 의미 있는 거 무조건 다 집어넣은 건 절대 아니고 좀 이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 시험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좀 단순해요. 단순하고 단순 인출 쪽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어서 너무 예전 것들 가끔 보면 2000년대 초반 문제도 구해가지고 그 객관식 기출 그 정리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좀 약간 과하지 않나. 이론도 약간 트렌드가 있어서 너무 옛날 그 접근을 보게 되면 요새 많이 보는 이론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또 옛날 거라서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좀 힘을 그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교육학만 할 것도 아니고 전공 공부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선별적으로, 예전 문제들 같은 경우에 선별적으로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 그 2013 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5, 6년 정도 되는 문제들은 최대한 관련되는 부분들을 실어서 문제를 연습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 교재는 그 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기출 문제집이 있어서, 기출 기본 문제집이 있어서 영역별로 문제들이 구분되어 있고, 객관식 기출 문제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5급 서술형 문제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글쓰기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기본 영역 문제들이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고, 그다음에 논술 기출 문제와 풀이 자료를 다 같이 모아서 기출 기본 문제집, 기특한 저희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그걸 주 교재로 해서 수업을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기본서 상하권을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기특한 문제집을 기본적으로 진도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서브 교재로서, 그러니까 부교재죠. 부교재라서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건데, 저희가 그 문제집 안에 이론들을 다 집어넣어 놓으면 좋긴 한데, 사실 그럼 너무 두껍기도 하고 볼 때 불편하시기도 하셔서 뭐 일부 읽기 자료라든지 찾아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일부 추가해 놓긴 했지만 아닌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론을 확인할 때 매번 자료를 보시는 것보다 원래 보시고 계셨던 기본 교재들이나 아니면 서브 노트들이나 이런 것들 같이 활용하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작년까지 보던 책에서 좀 수정을 많이 해가지고 서브노트가 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교재가 돼요. 서브노트가 부교재가 됩니다. 아직 이름은 정하지 않았어요. 이름은 정하지 않았고 지금 그 빠르게 편집 중인데, 제작 중이라서 기특한 문제집과 서브노트가 다 5월 강의 시작 전에는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서브노트는 수업할 때 꼭 필요하냐? 꼭 그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긴 했는데, 내가 제일 보기 편한 책들, 난 기본서가 보기가 편하더라. 그러면 좀 불편하시겠지만 대신 진도대로 나가니까 지금 학원에 해당하는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그럼 학원 들고 다니시면서 같이 병행해서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따로 단권화를 하시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내가 주로 보는 자료들에다가 같이 정리하고 체크하고 하면서 끝나고 나서 바로 정리하시면 따로 단권화 하시는 거 없이 복습하면서 바로 단권화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서 보시기 편하시면 기본서로 정리하셔도 같이 보셔도 상관없고, 원래 내가 보던 서브노트가 있다 그럼 그거에다가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서, 제가 페이지 수나 이런 거 말씀드릴 때는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알잖아요. 어떤 영역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대략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확인하시면서 보셔도 돼요. 선생님들이 스스로 만든 서브노트를 같이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후반부 강의까지 쭉 마찬가지입니다. 쭉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보조교재로 쓰게 되는 서브노트는 그런 방식으로 쓰게 되니까 특별히 꼭 필요하다든지 그걸로 진도를 나간다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브노트의 개정 방향 자체는 이전에 글씨가 너무 작았고 그다음에 정보량이 좀 많은 편이라서 지금도 정보량이 되게 적진 않지만 좀 암기가 편하신 형태로 최대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말도 조금 쉽게, 저희가 그 기본서에 있는 말들이 어려운 표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조금 편하게 외우시기 편하게 이런 느낌으로 좀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암기하시고 정리하시고 개인 공부하시는데도 편할 것 같으니까 그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이 기본 기출문제 중심이라서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할 때 딱 시작하시면 괜찮은 강의. 그리고 대신에 이전에 내가 뭐 기출 강의를 들었다든지 작년에 기출 강의 들으셨던 쌤들도 있으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가 굳이 기출을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니까 그때 공부를 안 할 것 같으면 같이 따라가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개인 공부가 뭐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기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들으셨으면 그때 보셨던 자료 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진도를 1.5회독처럼 1.5회독 정도 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자, 그리고 전체 강의의 구성은 그래서 문제풀이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앞으로 진도 나갈 부분들을 간단하게라도 확인해 오시면 수업 시간에 같이 문제를 풀 거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4번이 있어요. 모의고사가 4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 2, 3, 4는 한 달에 한 번씩 봤다 그러면 5, 6월, 7, 8월은 2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강, 그다음에 직영상, 그리고 인강 동일하게 첨삭은 첨삭 일정이나 날짜에 맞춰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 첨삭은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풀 형식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뭐 약식으로 본다든지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문제를 만들어서 본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보는 모의고사는 항상 실전 모의고사의 형식으로 1월 달 첫 번째 시험을 제외하고 나면 2월 달 보는 시험부터 해서는 실제 시험 형식으로 계속 연습하고 있죠. 그래서 5, 6월 달에도 2주에 한 번씩 첫 주 화요일 날부터 모의고사를 봐서 계속해서 2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5월 달은 첫 주에 진단평가를 봅니다. 그래서 5월 달, 그다음에 7월 강의 시작할 때도 진단평가를 보긴 하는데 문제 조금 구성이 다르긴 달라요. 그래서 5월 달 첫 시간에 오시면 직강이든 직영상이든 또 인강이든 쌤들 지금까지 공부된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스스로가 지금 어떻게 공부가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그 확인이 필요한데 그걸 간단한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강, 직영상의 경우에는 스터디, 지금 상황이 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수업하고 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들이라서 그걸 제대로 진행을 못하긴 했었지만 일단은 5월 달이 되어서 상황이 좀 괜찮아진다 그러면 저희가 스터디도 원하시는 쌤들은 꾸려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직강, 직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진행했던 대로 필요하신 경우에는 상담 신청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강의 구성, 그리고 접수 일자가 제가 알기로 직강 접수 일자는 4월 17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빠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미리 빨리 공지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에 보게 됐는데, 혹시나 애매하신 분들이 강의 듣고 확인하시고 나서 그 학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게 되면 주요 사항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5, 6월 강의 안내 진행해 드렸어요.